쓰셨네요. 저희 헌법에는 어디에도 아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가장 모든 기본권을 가장 집약해서 놓은 곳인데 거기에 정말 많은 좋은 가치와 그런 걸 담고 있지만 거기에 아동은 빠져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보면 아마 34조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표현이 노인과 청소년으로 돼 있고 아동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그리고는 36조인가에 보면은 모성애보라는 측면에서 아동이라는 거 없이 이제 그런 식의 언급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아동이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좀 명확하게 명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아동한테 필요한 어떤 아동의 어떤 생존권, 그 다음에 아동이 잘 발달될 수 있는 발달권, 그 다음에 아동이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호권, 참여권, 요 네 가지의 가치가 좀 잘 녹아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이 사회 속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가치가 좀 빠짐없이 좀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방자치제에서 선출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주민소환제인가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참여권을 좀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정말 그런 고위직이나 이런 직에 대해서 국민소환제 제도 같은 게 좀 정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소선구제가 기본이잖아요. 강원도의 어느 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하니까 그 선거구 자체가 뭐 5-6개 도시가 묶여버리는 뭐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의 좀 변화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좀 논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 4명이 저희 위의 세대를 1명을 보양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앞으로 불과 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들은 1명이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 구조가 당장 그래서 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특히나 좀들 많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계통 장애인 쪽에서 이제 정상화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상화 이론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장애인 예를 들면 장애인이 아동일 때는 똑같은 아동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일상의 평범함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법률, 헌법에 그런 것이 명시될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평등이고 차별 없는 사회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자유만 명시를 하니까 뭐 그러니까 억압을 하지는 않는데 실제 현장의 그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동 환경 자체가 그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 규정을 해놔야지 단순한 자유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31조에 보면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평생교육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장애인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32조에 이제 여성에 대한 특별 근로 보호 조치 관련된 내용에 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헌법 34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국민의 그 복지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조항이에요. 지금 우리 5항에서 34조 5항에서 이 명시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헌법이 얼마나 낡은 헌법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신체 장애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장애와 관련된 그 법률들,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수많은 법률에서 장애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뒤에 보면 그 용어, 그러니까 표현상에 그 장애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생활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되게 그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앞으로 이번 개정, 이제 헌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당연히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필요한 문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체 장애인 중에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국민이든지 간에 그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 이 일부 법률 하에만 명시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 전체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에 이 장애 문제를 그 차별금지 사유로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촛불을 하면서 계속 촛불의 참여가 좀 어려웠던 거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구호를 할 때 너무 거부스러운 거예요. 내가 실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없나? 사실 헌법은 되게 넓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세세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큰 권리를 이제 마련하는 것인데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좀 포함할 수 있는 단어들, 이제 좀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단어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가 되게 적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신분에 다 포함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제 한국이 좀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하셨던 언어 인종뿐만 아니라 뭐 국적이라거나 혹은 뭐 저개발 국가에서 온 나라랑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의 조항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언어랑 인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망명권은 이제 한국은 난민법이라는 게 있죠. 네, 실제 헌법에는 망명권이 없지만 그 하위법으로 이제 난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난민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유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조항이라도 하나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금 확률이라도 뭐 인정률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정말 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그런 약자들 좀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헌법 조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